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번 하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원형 패턴의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5번, 6번이 원형 패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요. 일단 중심에 원 하나 그려서 나머지들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작은 원을 하나를 그려서 뺑 돌리고요. 근데 돌리는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빠져 있죠. 아래쪽 14 치수라는 곳에 아래쪽에 패턴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그럼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은 자, XY 스케치 잡고 우리가 들어가서요. 여기서 원으로 27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27짜리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선으로 형상을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케치는 제가 대충 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 모양 그냥 비슷하게만 그려주시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똑같이 올 텐데,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원을 찍으실 때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여기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일 때 찍어 주셔야 이 선의 끝이 이 원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 넣어 볼게요. 먼저 60 치수 넣고요. 그리고 중심에서 위에까지 치수가 28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이 자기가 형태를 만들어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50입니다. 아, 제가 이거 잘못 봤네요. 여기 C15 못딱이네요. 못딱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치수를 넣고 난 다음에 좀 바꿀게요. 자, 여기 간격은 14고요. 자, 여기 그릴 때 제가 잘못 그렸어요. 이거를 여기 끝을 자꾸 당기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자, 연장합니다. 연장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연장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자르기로 잘라 버릴게요. 여기를.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못따기 들어갑니다. 못따기 클릭해서, 자, 우리가 캐드에서 배웠죠? 거리값에 대한 못따기, 서로 틀린 거리값이 두 개일 때, 그리고 거리값 하나와 각도일 때.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15잖아요. 15 하고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확인을 하면 종료가 돼 버립니다. 15라고 자신이 원하는 거리값 넣은 다음에 선을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15를 만듭니다. 확인하면 종료가 돼 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못따기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다 했다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확인 바로 하시면 종료돼 버립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구속 만들어 보는데, 일단 얘는 이렇게 선을 잡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막 움직이죠. 얘 도망 안 가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틀이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 자, 원점은 이 중앙에 있죠. 우리 중심점.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요 선이 가운데 일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중심 클릭, 위에 있는 중간점 찾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면 틀이 딱 맞죠. 자, 이렇게 해놓고 ESC 한번 누르고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얘를 잘 보면 서로 뭐예요? 길이 값이 틀리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이 값을 맞춰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동일로 얘와 얘의 길이 값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속 들어오죠. 14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좌표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이 값이 구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자르기 가서 여기를 잘라줍니다. 되었죠. 자, 다 만들었습니다. 형상은.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작은 원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다가 작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CAD에서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원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긋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인벤터는 중심 안 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벤터의 중심선은 다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잡고 여기다가 이 원을 여기 이렇게 붙이는 그런 캔은 인벤터 그리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중심. 자, 그럼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 38파이가 중심선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바로 주면 되죠. 자,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까지 이 거리값 주면 되잖아요. 반지름 값으로. 그죠? 그러면 38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냥 인벤터도 똑같이 지가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엔터 치면 19라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안 움직이게 해줘야 되죠. 안 움직이게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선과 이 중심 원점과 이 원점을 어떻게 수직으로 일자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수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맞춰줍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값 5예요. 5라고 넣어주면 구속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해서 여기 뭐 38 치수 주고 이 원을 여기 점에 붙이고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인벤터는 그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돌리면 돼요. 패턴으로 돌릴게요. 자, 돌릴 때는 원형 패턴 씁니다. 원형 패턴 클릭하고, 자, 원형 패턴 창은 이렇게 나와요. 형상 나오죠? 자, 우리는 이 원을 돌릴 거죠. 클릭. 자, 형상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해 줘야 돼요. 중심을 어느 기준으로 돌릴 거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축 선택하려면 그냥 가서 우리 찍으면 되나? 안 찍히죠. 왜 안 찍히냐면, 자, 축은 빨간색은 뭐예요? 선택을 해달라는 의미고, 선택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파란색이 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요 반전 선택하면 시계 방향으로. 뭐 이래 돌리나 이래 돌리나 똑같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얘가 없어야 돼요. 얘 있으면 안 되죠.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지우느냐? 여기 보시면 억제 있죠.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화살표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억제 나옵니다. 억제를 지정하고 억제할 선을 선택을 합니다. 억제할 원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점선으로 바뀌어요. 이 점선이 구성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구성선은 인벤터가 뭐예요? 인식을 하지 않는 선, 즉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지 않는 선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구성선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구성선으로 바꿔 놓으면 인벤터가 그 부분은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조만 할 뿐이고, 인벤터는 인식 못하는 선이 구성선이에요. 자, 구성선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나오면서, 그죠? 점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모델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되었습니다. 요래 놓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 자, 다중 프로파일이죠. 안에 원도 잡을 수 있고 밖에도 잡을 수 있어요. 밖에 클릭. 자, 비틀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확인.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스케치로 하는데, 이제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케치를 별도로 패턴을 만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스케치하는 법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를 배우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전체를 다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시키는데, 실제 이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돌출을 삭제를 하고요. 자, 스케치 편집에 가서 스케치를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자, 패턴을 지워버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패턴을 지정을 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패턴 삭제 있죠. 그리고 얘도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지웁니다. 요 모양만 만들 거예요. 요 모양. 안에 구멍은 안 만들 거예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나왔죠. 돌출로 이렇게 형상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다 구멍만 별도로 뚫을 건데, 자 보세요. 다시 이 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스케치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스케치는 요 위에 있는 면에다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자, 여기에다가 치수 주는 거죠. 자, 19라고 치수 주고요. 여기에 5파이 하고 수직으로 묶습니다. 이 점이랑 가운데 원점이랑 됐죠. 나갑니다. 자, 여기만 구멍을 별도로 뚫어요. 돌출해서 차집합으로 구멍을 별도로 뚫습니다. 자, 여기 구멍만 지금 별도로 뚫은 거예요. 한 번 더 스케치를 한 번 더 해가지고 구멍만 별도로 뚫은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패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스케치상에서 패턴은 제가 쓰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상의 패턴을 쓰게 되면 스케치가 에러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을 잇다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패턴이 여러 가지가 막 조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패턴을 쓸 때는 모델링에서 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모형 상황에서, 모델링 상황에서 원형 패턴을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피처를 선택을 하고요. 우리는 이 구멍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자, 회전축을 선택하는데, 자,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여기는 원통을 찍어주는 거예요. 모델링 상황이기 때문에. 자, 되었죠. 이 상태에서 자, 6개 360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는 지금 억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억제가 없는데, 우리 그냥 확인하면 그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델링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구멍이 안 만들어져요. 왜? 모델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멍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원형이고요. 피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중간 평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건데, 중간 평면입니다. 평면 클릭을 하면 하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180도로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요게 배치가 6개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5개로 바꾸고요. 보이시나요? 얘를 중간 기준으로 180도만큼 위에서 양쪽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거, 얘 하나의 간격이 60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60도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60도잖아. 120도 빼버리면 되겠네요. 360도에서 120도 빼면 240도잖아요. 그럼 240도만큼 이렇게 알아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보내는 기능이 여기 또 있어요. 요 중간 평면이라는 기능.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인벤터에서는 패턴을 쓸 때 스케치에서 쓰지 말고 모델링에서 써라 라고. 그리고 모델링에서 써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거나 바꾸기가 좋아요. 안 그러면 스케치를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스케치하는 것보다 개별 스케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정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 구멍의 사이즈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이 패턴의 간격이 바뀐다거나 할 때 스케치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치가 되어 있고 여기 구멍을 다 그렸다면
이걸 스케치에서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별도로 그려 놓으면 좋은 점이, 여기 패턴만을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구멍의 사이즈를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원을 그려서 돌출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모델링 할 때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 구멍의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7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커집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스케치를 해놓으면 스케치를 일일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모형에서 쓰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스케치도 중요해요. 스케치도 중요한데, 물론 이 개념을 알고서 모형을 써야지 무턱대고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6번. 6번은 조금 어려워요. 생긴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프로파일이라 그러죠. 프로파일이 얘 이름이 프로파일이에요. 이렇게 생긴 형상이 있어요. 요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 뭐 프레임 만들 때, 기계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틀 만들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형상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상이 일정하게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그 중에서 반복되고 중요한 형상이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생긴 놈. 자, 얘가 지금 핵심입니다. 요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거 원형 패턴으로 해서 4개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만 이어주면, 그죠? 이런 것만 싹 정리해서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볼 거예요. 요거를 그려서 패턴으로 돌려서 좀 더 손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선 가운데 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 하나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원의 치수가 9였죠. 5개가 있고 9파입니다. 그리고 선해서 선이 아니고 호르요. 반지름 14짜리 R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그려줍니다. 요거는 그 탄젠트 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를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를. 자, 여기 반지름 14짜리 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됐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자, 파란 점, 녹색 점, 불 들어오는 거 잘 보고요. 안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여기 이제 녹색 점 불 들어오는 걸 잘 보고 해야,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끊어지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고요. 자, 이 호의 중심과 이 우리 원점의 중심을 일자로 맞춰 줄 거예요. 자, 가운데 와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일자로 맞춰 주고요. 됐죠? 일자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줘 볼게요. 자, 중간에 있는 요 폭은 10mm고요. 그리고 양쪽 폭은 16mm입니다. 여기가 16이죠. 자,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데 요거는 조금 옮겨 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잡고서 당겨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치수, 여기 끝에서 여기 점에 있는 것까지 요거 전체 길이 요게 13이네요. 13. 자, 그리고 얘가 좀 더 내려가야 되네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7. 자, 여기는 높이 맞춰주면 좋겠죠.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높이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동일 선상 옵션 이용해서 이렇게 구속 조건 줍니다. 자, 높이 맞췄죠. 자, 그리고 얘도 얘랑 높이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길이 값인 동일로 하시든 아니면 수평 구속으로 점의 위치를 맞추시든 상관없죠. 왜냐면 치수로 구속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길이 값으로 맞출게요. 여기와 여기는 똑같아져라 해서 동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죠? 16 적고요. 그리고 이제 지름이란다. 파이 값 요거 들어가야 되죠. 자, 요 반지름 파이 값은 14입니다. 자, 약간 밑으로 내려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흔들어 보면 어떻게 해? 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좌우로 안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서로 틀리죠. 그죠? 그럼 여기 두 개를 같게 만들어 주면 안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동일로 다시 여기랑 여기, 자, 동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웬만큼 됐다, 그죠? 자, 그래도 또 움직이네요. 자, 이번에는 어디가 움직이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수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 폭이 50이에요. 전체 폭이 50이죠.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여기 끝까지는 당연히 25겠죠. 그래서 구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 치수 값을 하나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50을 안 주는 대신에 25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점의 끝과 여기 원점은 높이가 25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떻게 뭐가 차이 나죠? 요 선과 요 선의 길이가 서로 틀려요. 그죠? 반지름 14는 들어갔지만 14를 유지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아래 위로. 그래서 요 길이 값을 다시 줍니다. 동일로 이 선과 이 선을 맞춥니다. 어떻게 돼요? 자, 구속이 이제 완벽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구속이 완벽하게 잡혔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속을 다 잡아놓고 어떻게 한다? 얘를 돌려버리면 되죠. 원형 클릭하고 형상 지정해야 되죠. 얘 윈도우로 이렇게 지정하고요. 축 클릭한 다음에 중심축 되는 곳 클릭해서 지정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형상은 4개죠. 4. 자, 그리고 360도 돌아갈 거고 확인 되었네요. 혹시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속 풀린 거 보이나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보라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속이 풀린 게 아니고 이게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원을 한번 이렇게 잡았다가 당겨 보세요. 그러면 다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일종의 버그 같아요. 패턴을 쓰게 되면 아마 이런 게 버그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 끝났죠. 선 해서 선하기 전에 치수를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얘네들 좀 밖으로 빼서 안 헷갈리게 좀 하고요. 자, 선에서 여기 끝점,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거 보고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끝점 클릭.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게 자동으로 구속이 들어가죠. 클릭해서 클릭, 그죠? 클릭해서 똑같습니다. 클릭. 자, 마지막으로도 여기 클릭하고 다 했으면 확인 되었어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선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만들었죠. 여기 이제 구멍만 서로 만들어주면 되죠. 구멍이야 뭐 34, 34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구멍이. 이 구멍의 치수는 9고요. 지름값이 9고요. 그리고 치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34인데 절반값 17 이렇게. 자, 얘도 돌릴까요? 원형 원 지정하고요. 중심 지정하고요. 4개죠. 360도. 자, 4개 360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또 돌아가죠? 확인. 자, 이렇게 구속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색으로 지금 파란색이었는데
여기 지금 다시 보라색으로 되잖아요. 이거 한번 살짝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돌출 잡히죠? 가운데 있는 놈이죠. 얘를 클릭. 자, 얘는 길이 값을 1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회전으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생각보다는 쉽죠? 안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스케치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공통되는 사항을 뽑아서 패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6번까지 해봤습니다. 6번까지 해봤고요. 자, 5번, 6번 설명하는데 부가적인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습 예제 101페이지에 가면 좀 또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죠.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간단한 것들이고,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1번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들은 우리 형광들에 대한 치수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요것들도 전부 패턴에 관한 내용입니다. 패턴 응용해서 그리는 거고, 이게 이제 중심선을 이용한 원통 모델링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새로운 기능들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